자, 이펙티브 잡 아이템 53입니다. 아이템 주제는 가변 인수는 신중히 사용하라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어가지고 아마 많이 아는 내용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 순서는 가변 인수의 특징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특징에 의해서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사항과 이제 그거에 따른 올바른 사용 방법까지 알아보면서 이번 아이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변인수 특징 들어가 볼 건데, 그래도 가변인수가 뭔지 알고 가야겠죠? 자, 그래서 가변인수가 뭐냐면, 짧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자, 제가 계산기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더하기라는 메서드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바의 메서드가 따로 있어서 그걸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구현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죠. 자, 그 상태에서 구현을 할 건데 이제 더하기를 두 개 더할 수도 있고 세 개 더할 수도 있고 네 개를 더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오버로딩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짓 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다 커버하기에는 좀 힘들겠죠?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가변 인수입니다. 자, 가변 인수가 뭐냐?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것을 가변 인수라고 하고요. 다음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동적으로 여러 개의 인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문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저 썸이라는 메서드가 하나로 통일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인수에, 매개 변수에 하나가 들어오든 두 개가 들어오든 세 개가 들어오든 다 커버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변 인수 알아봤고요. 그 바로 이제 특징을 알아볼 건데, 특징이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특징은 바로 0개 이상의 변수를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0개.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정상적으로 라는 걸 의미하겠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게 가변 인수가 사용되면 인수 개수와 동일한 크기의 계열을 자동으로 생성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서드 내부에서 저렇게 넘스라는 게 배열처럼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고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제 다음으로 이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 앞에서 봤던 그 두 가지 특징들로 인해서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각 특징마다의 주의사항을 알아볼 거고, 그거에 따른 올바른 사용 방법까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었죠? 0개 이상의 변수를 받을 수 있다. 앞에서 0개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습니다. 자, get min value라는 메소드인데, 간단하게 4개 변수로 받은 숫자들 중에 가장 작은 값, 최소값에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물론 이것도 자바의 메서드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만 직접 구현해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가 짰는데 만약에 이 특징이었죠. 0개 이상의 변수를 받을 수 있다. 0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실행해보면 아무것도 안 넣고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시면 제가 코드를 짤 때 min이라는 초기 값을 대열의 첫 번째 값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온 값이 없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out of range죠. 이제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예외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물론 메서드가 매개 변수를 받지 않는 메서드도 물론 존재합니다.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매개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 정도는 받는 걸 저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작성을 하겠죠. 자, 그러면 0개 이상 변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0개도 들어온다는 건데, 허용한다는 건데, 그럼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고민해보면 바로 생각나는 건 바로 저희가 최근에 배웠던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유효성 검사는 앞에서 예전에 배웠듯이 간단하게 if문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f문으로 저 배열의 길이를 통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물론 해결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책에서는 이 방식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봤더니, 자, 첫 번째는 이제 런타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드가 지저분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런타임보다는 컴파일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좀 깔끔하게 쓰는 걸 저희는 원합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는 이 방법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더 깔끔하고 컴파일 단계에서 저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계산 방법이 바로 일반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제가 적어도 한 개의 매개 변수는 받아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적어도 받아야 되는 그 매개 변수 개수 있죠? 인수 개수 있죠? 그거를 이제 가변 인수가 아닌 일반 매개 변수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저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냐? 연계를 들어갔을 때 매개 변수를 꼭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매개 변수를 저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꼭 넣어야 하는 매개 변수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컴파일 단계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연계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다였는데 이거를 일반 매개 변수를 활용하여 일반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의 주의사항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바로 인수 개수와 동일한 크기의 배열이 자동 생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변 인수가 동작할 때 저 가변 인수 개수와 동일한 크기의 배열이 자동 생성되고요. 이에 따라 초기화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배열들이 이렇게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네 번이 호출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들이 하나씩 모든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성능이 아주 민감한 상황이라면 어, 이런 방식이 괜찮은 방식일까요? 별로 썩 좋진 않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메서드 다중 정의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제 아이템에서 나왔는데 메서드 다중 정의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앞에서 그 네 가지 경우였죠? 그 네 가지 경우 중에 메서드 인자 두 개, 세 개, 네 개의 메서드 네 개가 호출되는 게 대부분이고 97%고 그 다섯 개 이상은 3%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저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자주 사용되는 인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메서드 다중 정의를 하고 이제 매우 이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인수 개수들은 이제 가변 인수로 커버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바로 저희가 일반 매개 변수로 메서드 다중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봤던 97% 있죠? 그 9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배열을 자동 생성하지 않고 메서드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성능적인 이점을 더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특징 두 번째 주의사항과 이제 해결 개선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알아봤고요. 이번 아이템 되게 간단했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변 인수 개수를 아주 동적으로 알아서 인식해서 실행해주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해서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두 가지를
주의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사용하자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사항은 0개 매개 변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바로 일반 매개 변수로 최소의 개수를 설정함으로써 이제 최소 개수를 설정하자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인수 개수와 동일한 크기의 배열을 자동 생성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메모리적으로 이제 성능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메서드 다중 정의를 통해서 배열 생성을 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변 인수를 좀 신중하게 사용하자라고 이번 아이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가변 인수는 신중히 사용하라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